일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는 돈만큼만 일할 것이며 그 돈은 내가 일한 시간과 비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셀러리맨들을 위한 사이트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일한다고 믿기에 남들이 받는 보수에 대단히 민감하다.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대우도 같아야 한다고 여기며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믿으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 사람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이 가졌던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그렇다. 피자헛을 들여와 한때 엄청난 성공을 한 성신재는 창업자금 7만 2천 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봤다. 이 중에는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공인 회계사가 될 거야 하면서 이까짓 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건성건성 일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 중에서 단 한 명의 디자이너, 단 한 명의 공인 회계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로 접시 닦는 일을 하더라도 이에 미치는 사람이 본업에 돌아가서도 그 일에 미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 나 역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에서 졸업 후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고 사장이 말할 만한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은 돈주머니를 가진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라도 즉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한다. 받는 대가가 얼마이므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바로 그런 생각이 가난으로 가는 고속도로임을 명심하라. 스테이시 가델라는 대학 시절인 1994년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녀는 접시를 하나 닦더라도 물기 없이 깨끗이 닦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등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보였다. 그 자세가 매장 지배인의 눈에 들어 졸업 후 정식 입사했고 불과 5년 만에 본사의 마케팅 이사가 되었는데 미국 외식업계 사위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다. 업계에서 신데렐라로 불리는 가델라는 끈기, 헌신, 열정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199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티켓을 파는 등등의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한 이은혜는 고객 서비스에 투철하였다. 한 가지 일화가 있다. 93년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녁 무렵 4명의 가족 중 5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매우 발이 시려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눈썰 매장을 이용하느라 옷은 물론 신발이 모두 젖었기 때문이었다. 이은혜는 어린이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해 발을 녹이게 하고 자신의 신발을 기꺼이 벗어주었다. 주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를 듣긴 했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추운 데서 떨고 있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입사 후 1년 만에 베스트 서비스맨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1호봉 특진 혜택, 미소경진대회 튤립상, 역할 연기 우수상, 삼성그룹의 품질 서비스 경진대회 회장상 등을 받았다. 그리고 입사 4년 만에 서비스 아카데미 강사로 전격 발탁되었다. 그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동료들이 하나 둘이었을까? 톰 피터스,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의 모든 책을 반드시 읽어라. 내가 나이글에서 인용만 하고 읽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책들은 안 읽어도 되는 책들이라고 보면 된다. 톰 피터스가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의 한 여자 청소부 버지니아 아주엘라. 하지만 그의 책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박태호 세너제이 주립대 경영학 교수가 그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뒤 98년 5월 1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 출신의 그녀는 74년 당시 27세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왔다. 고등학교 졸업에 학력으로 선택 가능한 직업은 호텔의 청소부였고 91년 리츠칼튼에 입사하면서 총괄 품질 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 동료들은 청소라는 허드렛 일에 무슨 품질 경영이냐고 비웃었으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작은 메모 수첩에 그녀가 서비스한 객실 고객들에 대한 특성과 습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고객이 다시 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객실 서비스를 하였다. 심지어 침대보 작업까지 개선시켰다. 본래 호텔 측에서는 침대보 교체 작업을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2인 1조의 작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새 침대볼을 침대 사이즈에 맞춰 침대볼을 까는 순서의 역순으로 접어두면 작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알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고객 만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는 $2,000를 임의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호텔 직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5스타상은 물론 말콤 볼드리지 생산성 대상까지 받았다. 6.25 동란 당시 고아가 되어 구두를 닦다가 17 나이에 미군 부대에서 세탁 같은 허들의 일을 하던 이철호. 그는 미군들이 맡긴 옷가지들에서 때가 잘 빠지지 않으면 삶아 빨았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폭격으로 파편을 맞아 그 수술 때문에 여차여차 노르웨이에서 살게 된 그는 배가 너무 고파 요리사가 되고자 하였고, 주방에서 그릇 하나를 닦아도 정성을 다하였다. 그에게 2, 3년씩 감자만 깎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깎아 놓았다. 그는 현재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백만장자이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성공시대 프로그램을 MBC 인터넷 사이트에서 반드시 찾아서 보라.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안다. 내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자. 미군 부대에 있는 대학을 다녔을 때 먹고 살고자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화장품이나 식료품들을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며 부유층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팔았던 적이 있다. 대부분 그런 물건들은 아줌마들이 팔았고, 나 같은 남자 대학생은 전혀 없었기에 경비실을 통과하기도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문을 열어준 고객들에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나는 모든 상품에 붙어있는 영문 라벨들을 사전을 찾아가며 모조리 외웠다. 바셀린 연고 하나를 팔더라도 눈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도 잊지 않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눈 화장을 지울 때는 큐팁 면봉에 미국 상품명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큐팁도 팔았다. 스팸햄을 팔 때는 새로운 요리법들도 알려주었다. 결국 한 명의 고객을 만나게 되면 얼마 후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정말 그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으며 사전 주문도 생겨났다. 그 당시 내가 알게 된 원칙 몇 개. 남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절대 오늘의 이득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것. 부자들은 끼리끼리 산다는 것.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주변의 모든 부자들도 언젠가는 내 고객이 된다는 것. 내가 나중에 누구까지 만나게 되었는지 아는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연예인 몇몇 가지 내 고객이었다. 나는 이 일을 몇 년 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그 일은 관세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기에 깨름칙하였을 뿐 아니라 압구정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챙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몸값은 그렇게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막노동을 하여도 최선을 다해 제대로 해라. 당신이 일한 대가에 대한 법칙 두 개가 있다. 첫째, 당신이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국물도 없다. 대가를 더 많이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 세상은 당신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겠다는 그 각오를 덥석 먼저 믿어주는 세상이 전혀 아니다. 적토마는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 홍당무가 적다고 징징거리는 말들 치고 제대로 달리는 놈이 없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고. 돈 몇 푼 벌겠다고 스테이시 가델라, 이은예, 버지니아 아주엘라, 이철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도대체 있느냐고. 무슨 햄 쪼가리 하나 팔면서 요리법까지 알려주느냐고. 그냥 편하게 일하고 조금 벌겠다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 좋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대로 그냥 계속 살아라. 아무도 안 말린다. 단 조건이 있다. 절대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여간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공통된 유전자가 있다. 둘째,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처음에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겨우 몇 개월 열심히 하여 보고 대가가 즉시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여 곧 일하는 본성을 드러낸다. 나는 이런 얄팍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니다. 며칠 밤을 새워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월급이 그 다음 달로 인상되기를 바라는 이 조루증 환자들아. 세상은 이미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한 두 번 쏘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신의 경륜의 수레바퀴도 천천히 도는 법 아닌가. 다 자란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300만 원 선이다. 그러나 건강하고 질병 없는 우수한 종자를 무담소들에게 나눠주는 종우는 최고 3억 원까지 한다.
사람도 몸값이 비싼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람을 어떻게 짐승과 비교하느냐고. 나는 소를 소와 비교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그것을 믿는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이며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의 표현일 뿐이다. 사람이 모두 평등한 경우는 생로병사와 신 앞에서뿐이다. 내 말이 여전히 귀에 거슬린다면 사람은 모두 평등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들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면 어떨까? 모든 중국 음식점의 주방장들이 평등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들이 만드는 짜장면이 맛과 가격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당신도 맛없는 짜장면보다는 맛있는 짜장면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 이제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는 잊어버려라. 일의 질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라. 몇 년 후에 받게 될 대우에 걸맞는 일, 솜씨를 지금 먼저 보여주어라. 부자가 아니라면 가진 것은 몸과 시간밖에 더 있겠는가. 그것들을 바쳐 이리지를 높여라.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아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지 못하면 직장 밖으로 나가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일을 못하면 직장 밖으로 나가도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 생활을 잘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 자체가 아니라 일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로 나와도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대가를 더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대가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곧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의 몸값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 몸값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의 종자돈이 된다. 동료들의 야유와 시기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할 것이다. 콩쥐를 시기하는 팥쥐는 언제나 있는 법이므로 철저하게 무시하라. 적어도 5년 후에는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사항 1.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대가를 더 받기 힘든 일들이 있음을 명심하라. 2. 일하는 능력보다는 아부가 더 우선인 집단들도 많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는 곳들인 경우가 많다.